자, 오늘은 메이코르에서 뭐 항상 시험에 나오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 하겠습니다. 그 교재는 139페이지 보시면요. 그 사장 출제 요원 공이 가셔가지고 출제 요원 공이 빼기 6을 넣으시면 되거든요. 열어놓고 기초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컨트롤 키 눌리고 영어 N, U죠? 눌리면 새 통화 문서가 열릴 거예요. 그거 한 개 열어놓으시고요. 잠시 제때를 한번 쳐볼까요? A1셀에 가셔가지고 별과 1을 합시다. 여기는 막 가질게요. 별과 1 할게요. 연 5천 치시고 4천 치고 두 개 잡아서 자동 채우기 하면 감소될 값이 1000씩 감소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0, 20을 할까요? 20, 10 두 개를 잡고 자동 채우기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결과 3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4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는 10, 30으로 40을 할게요. 이렇게 곱집을 하겠습니다. 50, 40 이렇게. 자, 이 데이터 가지고 기본 연습을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입력을 다 하셨다면, 자, 여러분들 일단은 그 제일 처음에 형식 기호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자, 일단 매크로는 배점이 10점인데 두 번역 나온다는 거는 어저께 설명드렸고, 사용자 지정 표시형식 기호 설정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게 나온다 보면 돼. 그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툴을 좀 쏘고 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하고 분석기는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는 뭐 안 나온다 봐야죠.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 교재 말고 다른 교재에서 좀 넣어놨어요. 어떤 건지를 우리 한번, 일단은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콘 표시하는 것이 있고 데이터 막대 표시하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지만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이 데이터 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분석 기능은 거의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식 기호가 여러분들 일단은 처음에 어 여러분들 문자를 대신하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는 골뱅입니다. 근데 골뱅이는 아직까 나온 적이 없어요. 2급에서 나오는데 1급에서는 이게 등장을 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골뱅이 등장은 잘 하지 않지만은 출제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입력값이 홍길동이다. 결과가 띄우고 고객님 이렇게 입력 문자 뒤에 고객님을 다 붙이고 싶어요. 그럴 때는 형식 정의하기를 골뱅이 넣고 요 자리에는 홍길동이 딱 들어갈 거고요. 띄우고 고객님이죠. 요거는 입력해 주면 되죠. 모든 입력 문자 데이터 뒤에는 요 글자가 들어가더라. 그 말이거든요. 이 형식은 어디 정의하냐면요. 셀 서식 가서 표시 형식 탭에
범주 안에 보면 사용자 지정이 있거든요. 여기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 창에 보면 형식, 직접 정의한 형식 창이 있어요. 여기에 형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것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럼 결과 1에서 연습할게요. A2부터 A6까지 잡아주시고, 컨트롤 1번. 그리고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여기 집 표준되어 있는 형식 있죠? 요거 지워버리고, 골뱅이 넣고, 사실 그 쌍따옴표 안 쳐도 들어갑니다. 띄우고, 고객님. 원래는 쌍따옴표 입력해야 되지만은, 이 셀 서식이, 넣어주는 거죠. 원래 쌍따옴표 쳐야 됩니다. 확인. 그러니까, 고객님이죠. 또 문자를 대신해서 문자 A 골뱅이 자리에 문자가 들어가고 입력 문자 뒤에는 야가 다 붙더라 이거죠. 그래서 골뱅이는 문자를 대신하는 형식 기호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숫자를 대신하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는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표준, 영, 샵, 물음표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메이콜에서 다루는 사용자 지정 형식 기호는 숫자는 다 0으로 쓰시면 됩니다. 0.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 샵과 물음표 같은 분수 형태로 표시할 때 많이 쓰고요. 샵도 쓸 수는 있는데 0으로 가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이렇게 나오면 7이 입력값이면 7.0이 되게 해라 하면 여러분 여기 뒤에 샵을 넣어버리면 입력값이 없을 때는 샵은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샵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감점의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0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숫자는 다 0으로 합니다. 형식 요소. 그래서 네 가지가 있지만은 숫자는 0으로 쓰자.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기호는 샵, 콤마, 샵, 샵 0으로 쓰십니다. 물론 샵도 있지만은 1단위를 0으로 끝납니다. 무조건 이렇게 쓰십니다. 형식 기호 정의할 때. 그럼 숫자는 0이고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드리니까 요거만 우리는 잘 기억하면 돼요. 여기 이제 기초고. 그러면 4번부터 중요한데요. 숫자는 색과 조건은 이제 색과 조건이 제시됐을 경우는 대괄호 안에 입력을 꼭 하셔야 돼요. 약속된 거거든요. 문제에서 조건에 들어간 문제는 셀 값이 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비교연산자가 같이 들어가요. 그럼 이러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를 때 색이 먼저 오느냐, 조건이 먼저 오느냐 넣을 때 자기 마음입니다. 색을 먼저 넣어도 돼. 조건을 먼저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헷갈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갑시다. 색을 먼저 넣고 조건을 뒤에 넣겠습니다. 자, 이 순서로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 보통 두 개 이상 나오거든요. 그럼 조건과 조건의 구분은 세미콜론. 구분 기호는 세미콜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셀 값이 3000 이상인 경우는 조건이죠. 조건 1입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 넣고 빨간색을 넣어라. 색깔 명령할 때 여러분들 빨강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딱 두 글자.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 넣어야 돼요. 빨간색 이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럼 색깔명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조건은 이상, 3천 이렇게 요 순서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건이 먼저 와도 관계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가기로 할게요. 그 다음에 형식은 천 단위 구분기 넣겠다 이거죠. 샵, 콤마, 샵, 샵, 0. 요까지가 조건 1이 끝났거든요. 이제 조건이는 3점 미만인 경우는 똑같이 천 단위 구분기 오고 파랑인데 그때 부역 부분은 세미콜론. 세미콜론이라 했더만은 콜론을 찍는 분도 있고 이러면 틀린가요? 세미콜론 밑에 쉼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파랑. 여러분들 3천 미만 천 단위 구분기요. 요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우리 아까 입력했던 결과 2를 잡고 B2부터 어디까지 B6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가셔가지고 요 형식에 원래 거 지워버리고 요것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을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요 자리에 가서 그대로 넣고 확인 누르면 여러분들 오 이렇게 나오네. 조금 뭐 서식하고 조금 성격이 좀 틀립니다. 음. 요것은 여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그 2000 치볼까요? 그럼 파란색이 바뀝니다. 알았어. 입력값에 따라서 3000 이상이면 5000 치볼까요? 빨간색. 3000 미만이면 파란색. 뭐 10 쳐도 파란색이겠죠. 미만이니까. 그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셀에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여러분들 서식이 이렇게 형식과 같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가 포인트냐면 이거죠. 조건하고 색깔은 대괄호로 감싼다. 그 다음 이건 무조건 우리가 조금 전에 전달 굽은 경우는 샵, 콤마, 샵, 샵 0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떤 룰을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인데 여기서 좀 추가를 시킬 건데요. 자, 여기서 조건 다 똑같습니다. 요번에는 셀 값이 3000 이상인 경우는 조건 똑같아요. 기호가 있다는 기호는 통화기호입니다. 기호를 넣고 그 말입니다. 통화기호를 넣고 천 단위 기호도 넣고 이건 앞에 넣어놨죠. 그 다음에 빨간색 똑같고요. 숫자 앞에 또 특수기호, 특수문자죠. 올라가는 수 앞에 넣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 똑같고요. 똑같이 기호가 있는 파란색이고요. 숫자 앞에 내려가는. 그러면 특수문자는 미음 플러스 한자키 눌려서 넣어주면 돼요. 원래 자음 플러스 한자키가 특수문자 입력법인데 미음에 일반 특수문자가 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래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아까 좀 전에 여기서 천단위 구분기호 들어가 있으니까 요 앞에 뭐 넣으면 돼요? 통화기호, 통화기호부터 해서 이거하고 이것을 넣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음 한자키 눌려서 특수문자 이거 넣고 뒤에는 요 통화기호는 어디 있냐면요. 키보드에서 여러분들 엔터키 위에 백 스페이스 키 옆에 왼쪽에 경로 원래 경로기호로 많이 쓰이거든요. 요것이 통화기호입니다. 이 통화기호를 딴 분들이 뭐라 칭하냐면 돈이라 하더라고. 재밌게 돈 이렇게 면 있잖아 통화기 경로기호거든요. 요걸 넣어주면 돼. 결과적으로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이 부분만 넣어주면 돼요. 사실 특수문자는 쌍따옴표 쳐야 되는데 똑같이 셀 저식에서는 쌍따옴표 안 쳐도 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쌍따옴표 쳐야 되지만은 특수문자 넣고 통화기호 넣고 이러면 그러면 천단위 구분기호 앞에 요거 제가 빨간색 네모 박스 있죠? 요거 넣어줍니다. 삽입을 좀 해줍니다. 다시 똑같은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눌려가지고 요거만 넣어주면 돼요. 아까 정했던 데서. 음. 그럼 과연 이런 특수 문자하고 통화 기호가 들어가 있느냐 확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것을 그대로 써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거에서 요거 범위 잡고요. 컨트롤 1번 요게 앞에 넣어주면 된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렇게 잘 들어가네. 음. 어찌 보면 주식처럼 보이네, 그죠? 자, 중요한 것은 미음 플러스 한자기. 올라가는 기호. 야도 마찬가지죠. 내려가는 하자도. 자, 그러면 기호가 있다라고 나와도 이거 넣어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호가 없는 넣지 말았습니다. 엄수보를 지정하라. 빼기를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만약에 엄수보는 여기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엄수가 아닌 데이터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은 이제 엄수일 경우에 넣어주는 거죠. 요 소스는 적당치 않기 때문에 요런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5번은 조건이 없을 경우인데요. 조건이 없는 경우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양수에 대해서 뭘 설정하고 엄수 요 말이 나옵니다. 셀값이 0인 경우 혹은 0값에 대해서 이 글자가 나오면 이거 똑같아. 셀값이 0이니까 참 조건 아닙니까? 셀값이 0인 하면 요렇게 하면 안 됩니까? 틀린 건 아닌데. 양수, 엄수 할 때도 또 이렇게 한 분도 있습니다. 0보다 크면 양수고 0보다 작은 엄수 아닙니까?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양수, 엄수, 영, 문자열, 구역 순서가 있거든요. 이거야. 엑셀에서 조건을 안 넣고 입력할 때 참조로 구역 순서가 이렇게 엑셀이 인식합니다. 양수, 무조건 세미콜론 구분할 때 앞에는 양수고요. 두 번째 구역은 음수, 세 번째 구역은 영, 네 번째 구역은 문자 데이터 구역. 요 구역으로 인식하거든요. 요렇게 넣어줍니다. 요 말이 들어갈 때. 조건이 없는 경우이다 보니까 요 순서대로만 잘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수에 대해서 빨강, 전달이 공격, 음수에 대해서는 파랑, 전단이, 영값에서 0을 표시하시오. 그럼 첫 번째 구역은 여러분들 양수 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색깔명 빨강, 형식은 전단위고 분경. 끝났죠? 세미콜론. 양수 정의 다 했습니다. 두 번째 구역은 자동으로 엑셀이 음수 구역 인식합니다. 이 세미콜론 넣었을 경우. 그리고 파랑 아닙니까? 전단위고 분경 넣고 끝. 세 번째 구역은 0구역이죠? 0으로 해요. 0값에 대해서는 0을 표시하기. 0. 그러면 요 구역 순서로 정의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 예제는 결과 3입니다. C2부터 C6 잡고 컨트롤 1번 그리고 사용자 지정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쭉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요런 부분은 다 아셔야 돼요. 음. 조건은 대괄호, 색깔도 대괄호. 이 조건이 없는 경우 요런 말이 나오는구나. 그럴 때는 조건을 넣을 필요 없고 양수, 엄수, 영, 구역 순서 안에 형식을 색깔하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뭐 그것이 포인트죠. 자, 입력을 쭉 하시고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엄수는 여러분들, 양수는 빨간색, 엄수는 파란색, 영은 영. 저 색깔 안 넣으면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입니다. 음. 색깔명은 기본 검색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요번에는 엄수값에 대해서 기호가 없는 마이너스 부를 붙여라. 라고 한다면요. 자, 우리 이거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여기에 파랑 두 번째 엄수 구역이죠. 천단의 구분기 앞에 빼기 넣어주세요. 한번 넣어볼까요? 빼기, 빼기, 빼기. 확인 누르면 엄수는 마이너스가 들어갑니까? 이런 건 이제 엄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문제에서 제시할 때가 있다 이거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 구역 순서 잘 기억하시고요. 자, 방금 했던 것은 요겁니다. 마이너스 5를 붙이고. 여기서 여러분들 플러스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영구역하고 문자열은 표시하지 마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시오. 그럼 영각과 문자열을 정의하는 구역 여러분들 올라가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정의를 안 하면 여러분들 세미콜론 두 개만 남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러면 원래 입력값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요것을 없애고 야를 없애면 이거만 남잖아요. 그러면 구역에 구역은 넣어놨는데 아무것도 형식을 정의한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는 원래 영구역이고 문자를 이랬죠. 그러면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들 내려와서 이거죠. 세미콜론 두 번. 여기 보면 세미콜론을 두 번 넣어주면 끝이죠. 여기에 내려와서 여기 세미콜론 두 번. 그럼 0을 지워버리고요. 그 자리에 세미콜론 더 넣으면 되겠네. 그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 잡고 여러분들 컨트롤 1번. 여기에 여러분들 뒤에 0을 지우고요. 세미콜론을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확인. 0이 안 보이죠? 여러분들 20에 가라고 문자 한번 쳐볼까요? 문자도 안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엔터. 안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화면상에 안 보이지 더블 클릭하면 글자는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글자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다고 이런 형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고요. 제가 이 구역을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기본 예입니다. 색깔 빼고. 그렇다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세미콜론을 두 번 넣느냐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6번입니다. 6번은 뭐냐? 이것도 2021년 이후부터 나왔던 문제 같아요. 셀 너비만큼 특정 문자로 채우는 기능이 있는데요. 별표 문자입니다. 별표. 별표 기호. 이게 아스크리크라는 문자인데요. 별표 뒤에 입력되는 기호 문자는 셀의 너비만큼 채웁니다. 위치에 따라서 앞에 채울 수도 있고, 중간에 채울 수도 있고, 오른쪽에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별표 뒤에 오는 문자는 쌍따옴표를 절대 묶으시면 안 돼요. 원래는 우리 특수 문자나 이런 건 쌍따옴표 쳐야 되잖아요. 근데 요런, 이제, 요렇게 늘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별표 뒤에도 문자, 뭐, 빼기란 문자 할 때, 칠 수도 있잖아요. 내가는 별표 뒤에 오는 문자는요, 쌍따옴표 치면 에러 뜹니다. 그냥 기호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셀 값이 30 이상인 경우는 빨강, 왼쪽에는 우수, 오른쪽에는 숫자 표시할 거고요. 두 번째 셀 값이 30 미만인 경우는 파랑, 왼쪽에는 보통, 오른쪽에는 숫자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표시한 예가 아니고 이렇게 띄어졌다는 소리예요. 표시해가. 그럼 얘는 여러분들 잘 봐야 될 건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셀의 너비가 이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돼. 요 사이에 보시면 여러분들, 요 사이에는 요 안에 요 공간은 공백으로 채워졌거든요. 벌어진 거 아닙니까? 어. 그런데 요 사이에 문자하고 숫자 사이에 뭘 채우면 돼요? 셀의 너비만큼 별표를 써가지고 공백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벌어집니다. 어. 그러면 그렇게 넣을 거고요. 30 미만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보통 오른쪽 숫자넣는데 형식 정의할 때 30 이상인 경우는 빨강, 30 이상. 우수하고
0하고 사이에 별표 스페이스바 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음. 야도 마찬가지죠. 세미콜론. 파랑 30 미만인 경우는 보통, 왼쪽에는 보통, 오른쪽은 숫자가 올 건데요. 그 사이에 별표 공백을 넣어서 요 정도 너비만큼 요 공백으로 채우겠다 이거죠. 음. 그럼 요렇게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범위를 잡고, 여러분들 어디 보냐면 결과사 범위를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가서 지표준에 지워버리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을 지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눌렸더만은 제가 한 게 잘못한 게 있었네요. 여기에서 좀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구매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 사이가 이 전체 셀 너비만큼 중간에 제가 우리가 별표 공격 넣었잖아요. 그럼 글자하고 문자 사이 요 길이만 셀 너비만큼 채워버리죠. 야를 길게 뽑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다가 한 개 더 나왔어요. 숫자 오른쪽 끝에 한 칸에 여백을 넣으시오. 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 플러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숫자 오른쪽 끝에 한 칸 여백을 넣으시오 하면 언더바 대시 넣으시면 돼요. 이 언더바는 여러분들 요 대시 길이만큼 공백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언더바 대시를 0 뒤에 넣어주는 이유가 숫자에서 띄어쓰기를 보니까. 그죠? 야도 마찬가지. 언더바 대시. 그러면 한 개 정도 여백이 들어가요. 한 칸 정도. 해볼까요? 여러분들 요서 블록을 잡고 컨트롤 1번 0 뒤에 커서 두시고요. 언더바는 시프트 키 눌리고 대시 입력하면 되고요. 빼기. 또 0 뒤에 요것도 언더바 대시. 그러면 0 뒤에 넣어주면 왜 0 뒤에 띄울 거니 숫자 뒤에 띄울 거니까. 그리고 확인 눌리면 여러분들 한 칸 정도 여백이 들어갑니까? 어. 자, 그래서 요 정도 하시면 이제 우리는 기출에 접근이 다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 될 게 없어요. 기초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보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어디에 써먹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우리 교재로 갑니다. 이제 기초는 했고요. 자,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139페이지죠? 일단은 연습 먼저 하고 매크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F12부터 H18 잡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식을 정의할 거냐면 셀 값이 0보다 큰 경우 조건입니다. 조건이죠. 파란색을 넣을 거고 기호를 넣고 천단위 표시하라. 첫 번째 조건. 그럼 셀 값이 0인 경우는 별표 기호. 이럴 때 양수, 엄수 0이 그게 아니고 조건으로 가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셀값 0인 경우는 이꼴 0이죠. 색깔명은 없네요. 특수문자만 넣어라. 이거죠. 그다음에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가서 여러분 형식란에 가셔가지고 원래 거 지워버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은 요거죠. 색깔명은 먼저 색깔명을 넣기로 했잖아요. 파랑. 그다음에 0보다 큰 경우. 그죠? 그리고 통화기호 넣고 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샵, 콤마, 샵, 샵 0. 세미콜론. 두 번째 조건은 셀값이 0인 경우죠. 이꼴 0 별표. 자, 이렇게 정의하시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우리 다 했던 거니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특수문자 요것은 쌍따옴표 안쳐도 물론 들어갑니다. 음. 원래 넣는 게 원칙이라는 거 있는데 이렇게 적어서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제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과연 나오는지 확인. 오, 빈셀을 클릭. 여러분들 별표 더블 클릭해 보면 0값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더블 클릭 안 해도 수식 일주 봐도 되죠. 음. 그 밖에는 이렇게 전단위 구분기호 들어가고 여러분들 통화기호 들어가고 봐라. 다 0보다 큰 경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 연습하고 메이크로 할게요. 이번은 똑같은 범위인데 나는 형식을 정의하는 건 아니고 숫자 범주를 선택해서 천단위 구분 기호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범위를 잡고 똑같은 범위입니다. 컨트롤 1번. 여러분들 숫자로 선택하고 천단위 구분 기호를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돼 있네 우연찮게. 확인 누르면 것이죠. 여기 기록하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작업할 내용을 미리 한번 해봤고요. 이제 메이크를 어떻게 만드느냐 알아보면 올라가서 메이커를 만드는 방법은요. 작업 순서입니다. 빈 셀에 셀 포인트를 두고 시작이 됩니다. 표 안에 두면 0점. 표가 뭡니까? 요 안에 두면. 바깥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 도구 탭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장 가면 개발 도구 탭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있는데 나한테는 없어요. 그러면 시험장 가가지고 손 들고 감독관님 없습니다. 표시해 주세요. 이러면 감독관이 그럽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게 정석이죠. 왜? 시험에 관련 질문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마우스가 안 됩니다. 하면 고쳐줍니다. 장비 문제는 말해야 되는데, 이 기능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물어보시면 안 돼요. 어. 설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개발도구 표시하는 것도 시험에 들어가요. 없을 때는. 수험자가 추가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이하가 없다면 여러분들 추가하는 방법, 일단은 정석적인 경로를 먼저 알려드리면요. 파일 탭에 가면 기본 들어간 경로죠. 밑에 보면 옵션이 있어요. 옵션. 그러면 엑셀 옵션 창이 뜨잖아요. 집에도 마찬가지. 집에 오피스나 처음 설치한 분들은 개발도 탭이 없거든요. 연락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서 네 번째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를 클릭. 그러면 오른쪽 위에 기본 탭. 여러분 여기 기본 탭이거든요. 탭 메뉴니까. 탭 메뉴에서 되면 리본처럼 생겨서 여기 리본 메뉴랍니다. 이런 것은. 그럼 여러분들 요 안에 개발 도구가 체크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 체크돼 있잖아요. 우리 잠시 해제하겠습니다. 해제하고 확인 누르면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경우라면 자, 좀 빠른 방법 알려드리면요. 요 아무런 탭 메뉴 안에서 또 여기 비어 있는 데 말고 요 탭 메뉴 안에서 우클릭하면요.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까? 이런 거 막바로 떠요. 그래서 보세요. 툭 뜨네요. 이게 빠르거든요. 그리고 개발 도구를 체크하시고 확인.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2급을 공부하시거나 1급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참 이거 없어도 되던데요. 되긴 되죠.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준비 밑에 카메라 같은 거 있습니까? 여기 메이커를 기록인 네번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이에요. 물론 맞습니다. 넣어서 하면 돼. 근데 우리 시험에서 나중에 메이커로 만들고 단추를 그려야 되거든요.
단추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에 가면 요 탭 안에 컨트롤 그룹 안에 삽입 아이콘 안에 있습니다. 그럼 단추 나오면 어쩌려고? 그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도 추가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구석에서 막 단추를 찾는 분도 있어요. 어, 요거 있다 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할래요. 그런 분들은 가만히 놔둡니다. 알아서 하게. 쉬운 방법 알려드려도 안 따라하니까. 일단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경우 넣어봅니다. 개발 로고 탭에 가서 코드 그룹에 메이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근데 메이크로 기록 아이콘인데 여러분 시험 나가면 또 갑자기 막 흥분도 하고 막 긴장도 하고 막 멘붕도 걸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막 있는 것도 못 찾아요. 혹은 잘못 누릴 때도 많거든요. 상대 참조로 기록 눌리면 안 되고요. 메이커 눌리면 안 됩니다. 어, 이게 눌리면 있어요. 지켜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이커로는 참조로 만들어진 메이커를 실행할 때 쓰는 거고, 지정하거나, 이것은 위치에 따라서 기록된 내용이 바뀌어요. 위치적으로 이동해서, 적용됩니다. 메이커로, 이거는 절대 참조로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로 기록을 눌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눌려볼까요? 연습으로 아무 데나 두고. 자, 창이 안 뜹니까? 창이 뜨죠? 여기서 메이크로 이름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 몇 번째냐면 여기에 3번에 뜨면 메이크로 명을 입력 후 엔터 또는 확인 눌리면 됩니다. 엔터가 빠르거든요. 우리 엔터 한번 쳐볼까요? 요 이름 그대로 해놓고 엔터. 창이 닫혔잖아요. 그죠? 우리는 네 번째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 범위를 잡고 했다고 칩시다. 요소까지. 그러면 형식이 딱 들어갔겠죠. 그죠? 근데 블럭이 잡혀 있어요. 블럭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범위가. 그래서 깔끔하게 끝내기 위해서 빈 셀을 한번 클릭해 주는 겁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럼 블럭이 해제되죠. 그리고 도형이나 단축 그리면 안 돼요. 마지막 작업을 또 잘하지 않거든요. 바로 이거면 기록 중지. 이거 자꾸 놓쳐요. 기록 중지를 안 하면 도형이나 단추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기록 중지를 안 했기 때문에 단추, 도형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록 중지 한 번도 있는데 그러면 단추, 도형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메이커에 들어가 있다 보니.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항상 도형이나 단추를 그리기 전에 기록 중지를 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잘 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해볼까요? 기록 중지. 그러면 끝입니다. 여기 메이커로 만드는 순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번 실수를 간혹하고요. 딴 건 잘하십니다. 만약 형식 기호는 이제 우리 공부할 거니까 다 하게 돼 있고요. 마지막에 잘하시는데 이하를 깜빡해서 안 눌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6번을 조심하래. 아시겠죠? 그거 빼고는 실수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 처음이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요것을 우리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빈셀에 두고,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메이크로 기록. 자, 메이크로는 책 보시면 서식 적용이거든요. 서식 적용 치면 됩니다. 엔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작업을 해야 되는데 F12부터 H18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가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했던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 좀 쓰겠습니다. 활용 좀 할게요. 에러를 선택. 그러면 정의를 했죠. 그리고 확인하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빈셀을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 그럼 메이커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음. 아직까지 점수는 없습니다. 도형 단추를 만들어서 눌렸을 때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일단은 두 번째 화살표 양식 도구의 단추를 만들어서 우리 단추 만드실 때 한 가지 체크할 게 뭐냐면요. 도형이나 단추를 그리게 할 때는 문제 제시했던 그릴 범위가 제시되거든요. 정확하게 눈금슬에 맞춰서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Alt 키를 쓴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입니다. 우리가 클릭을 하시면 기본 크기로 그려지기 때문에 또 크기 조절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두 번 작업해요. 그래서 드래그 끌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끌고 마우스를 먼저 넣느냐, Alt 키를 먼저 넣느냐, 마우스를 먼저 놔요. Alt 키를 먼저 넣으면 또 기본 크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먼저 넣고 마지막에 Alt 키를 넣는. 음. 우리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책에서 그 문제 보면 여러분들 H4부터 H5 영역에 위치시키시오. 그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H4셀에 두고 여기 두고 자 단추를 그리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컨트롤 그룹에 삽입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우스 모양이 더하기로 바뀝니다. 더하기. 왜 이게 두고 있냐면요. 딱 그릴 때, 딴 주소에 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왼쪽 상단 모서리에 마우스를 두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어디까지 H5로 드래그. 그러면 눈금선에 정확히 맞춰져요. 딱딱 붙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먼저 넣고 Alt 키는 마지막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서식 적용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그러면 정확하게 눈금선에 맞춰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글자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 글자는 여러분들 뭐로 바꿀 거냐면 서식 적용 안에 단축 글자에 한번 클릭하시면 커서가 들어가요. 그 원래 거 지우고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는 치지 마세요. 바깥에 클릭. 그리고 마우스만 살짝 올려보세요. 손 모양으로 바뀌죠? 그러면 일단은 적용된 겁니다. 나중에 확인할게요. 한 개 만들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이콘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걸로 써도 돼요. 그러면 메이크로 기록, 요것도 메이크로 기록 아이콘입니다. 야를 클릭. 그 다음에 메이크로 이름은 여러분 두 번째는 서식 해제죠.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그리고 여러분들 범위를 잡고 컨트롤 1번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전단위 구분 기호는 체크되어 있으니까 할 건 없네요. 그죠?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빈셀을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할 때 여러분들 이거 쓰셔도 돼요. 야 기록 중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번에도 단축 그릴 건데 H7부터 H8에 그릴 거예요. H7에 두고 똑같이 단추 늘려볼까요? 그리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마우스 먼저 놓고 Alt 키 마지막에 놓고 자, 단추는 자동으로 메이크로 지정창이 떠요. 그러면 만들었던 서식 해제 선택하고 확인. 요 글자를 바꿀까요? 지우고 서식 해제라 돼 있죠? 자, 그래 놓고 빈셀을 클릭. 그리고 빈셀을 두고 눌려볼까요? 들어가야 되고 눌리면 되지. 왔다 갔다. 이러면 10점을 받으십니다. 자능이시 가지고 여러분들 151페이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 정복 05를 보겠습니다.
05가 아니고 06이네. 06을 봐야 됩니다. 요번에는 또 연습하고 메이크를 할게요. C4부터 I13을 잡고요. 자, 여러분들 양수일 때는 파랑, 기호가 있다는 소리는 통화기호라는 소리고요. 전 단위 표시는 뒤에 넣고 요번에는 올라간 하수할표를 뒤에 넣어야 됩니다. 독수문자. 아까 똑같네. 양수 나왔고 밑에 끝에 음수 나오죠. 음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기호는 넣지 말고 음수 표현기호 빼기 넣으라는 소리죠. 천 단위 앞에. 그 다음에 뒤에는 내려가는 기호.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수정할 게 뭐냐면요. 표시해가 없죠. 시험 표시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는 표시를 안 적어놨죠. 그죠? 일단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뒤에 있는 올라가는 하살표 내려가는 하살 특수기 있죠.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럼 블록을 잡았다면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형식란에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들어가서 원래 거 지워버리고요. 일단 양수, 음수, 영구역 순서로 넣어야 되니까 야가 여러분들 내려오면 야가 양수구역 처음에 양수구역은 파랑 조건 없는 겁니다. 동화기어 넣고 전단에 꾸미겨 넣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특수문자 넣고 미음 한자키 눌려가지고요. 야가 양수가 끝났고요. 음수는 빨강 그 다음에 음수 표현기호 빼기를 했죠. 그리고 전단에 꾸미겨 넣고 내려간 특수문자 세미콜론 영구역은 네모만 표시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면 됩니다. 얘를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이런 내려놓고 그대로 넣습니다. 확인 이렇게 되는 거죠. 빈셀을 그리 여러분들 양수 올라가는 거, 음수 내려가는 거 빼기도 들어가야 되고요. 영구, 영은 네모, 네모가 3개 넘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것은 수정할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 수정하셔야 되냐면 숫자 범주를 선택해서 뒤에 보니까 음수는 마이너스 1,234 나왔잖아요. 근데 이 빨간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거든요. 요각이 적어놓으세요. 검정색 갈로 열고 마이너스 1,234. 이렇게 놔야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제시 안 하면 빨간색인지 검정색인지 모르거든요. 요거 한 개 적어놔야 돼. 그리고 여기서 또 의미하는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천단위 구분 결과란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천단위를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도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뭐 간단합니다. 범위 잡고 또 해볼까요? 범위 잡고 컨트롤 1번 그리고 숫자로 가셔가지고 천단위 구분교 체크 안 돼 있으면 체크하셔야 되고요. 지금 체크돼 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빨간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검정색 밑에서 두 번째 거 야를 선택하기 위해서 요 작업을 기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 빈셀에 두고 여러분들 개발 도구 탭에 가서 여러분들 메이크로 기록 그 다음 메이크로 여러분 책에 보면 손익 표시입니다. 손익 표시 엔터 그리고 방금 했던 작업 해보겠습니다. C4부터 I13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가서 우리 아까 해봤던 거 또 쓰겠습니다. 요 밑에 제일 밑에 남아 있거든요. 제일 아래 야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물론
직접 정의를 하면 됩니다. 우리 해봤기 때문에 선택해서 확인. 그 다음에 빈셀을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 요번에도 여러분들 E15부터 E16에 그릴 거예요. E15에 두고. 자, 여러분들, 요번엔 빗면 도형을 그릴 거거든요. 도형 그릴 때는 삽입 탭에 가셔가지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도형이 있습니다. 여기로 가야 돼요. 빗면은 기본 도형에서 세 번째 줄, 왼쪽 기준에서 두 번째. 빗면 도형은 기출에 많이 나왔던 도형인데요. 빗면 선택하고요. 똑같습니다. Alt 키 누른 상태에서 E16까지 드래그 이렇게 마우스 먼저 놓고 Alt 키 마지막에 놓습니다. 자, 요 안에 근데 도형은 메이크로 지정창이 자동으로 안 뜨거든요. 그래서 글자 먼저 치고 띄울 거야. 그럼 글자 내용, 글자는 텍스트는 손이 표시죠. 치면 들어갑니다. 글자를 입력하셨다면 요 안에서 오른쪽 버튼 메이커로 지정 그리고 손익 표시 선택하고 그냥 지정을 떼야 돼. 선택하고 확인. 어? 들어갔습니다. 수모양 나오죠? 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 개는 끝났고 여기까지. 한 개 더 빈셀에 두고 또 해볼까요?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메이커로 기록. 메이커로 이름은 표시 해제. 엔터. 그리고 여러분들 범위 잡고 여러분들 어디 간다? 똑같습니다. 컨트롤 1번 숫자 숫자 상단의 구문을 체크하고요. 검정색 마이너스 1,23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밑에서 야를 선택하고 확인. 블럭이 잡혀있는 해제하기 위해서 빈셀 한번 클릭. 마지막 기록 중지. 자, 메이커로 만들었고요. 요번에도 빗면 도형 가지고 G15부터 16에 그릴 겁니다. G15에 두고 하면 편합니다. 자, 똑같이 삽입의 도형 빗면을 선택합니다. 아까 했던 사각형 빗면. 2021 버전에서는 사각형 콜론 빗면입니다. 어차피 빗면 선택하시고요. 자, 또 그립니다. Alt키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이 안에 글자 치볼까요? 여러분들 표시 이제 그리고 메이크로 지정하러 갑시다. 표시 해제 선택하고 확인. 저라면 다 끝났는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돼. 빈셀을 두고 눌리고 눌리고 왔다 갔다. 그럼 잘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개 보여드린다는 게 있었죠. 데이터 막대. 그거 한번 임시로 옆에 가서 뭐 저 같은 경우 O2에 한번 해볼게요. O2. O2에 여러분들 뭐 어떤 데이터 일을 합시다. 그냥 데이터 일 합시다. 뭐 많이도 말고 한 5개 정도만 볼까요? 5개. 자, 5개 정도 볼 건데요. 데이터 일은 예를 들어서 뭐 90, 뭐 60, 70, 뭐 30, 랜덤입니다. 50, 20이라 여기까지만 할까요? 데이터 일은 여러분들 뭐 비슷하게 똑같이 하겠습니다. 어차피 데이터는 기능은 편리니까. 요것은 여러분들 데이터 막대로 한번 해볼고요. 얘는 아이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조건부 서식에 들리는 기능인데요. 요 데이터의 범위를 잡고 여러분들
매크로 기록 안에 한번 나왔던 문제라고 보면 돼요. 요 데이터는 아니지만 범위 잡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조건부 서식 가서 세규칙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요거거든요. 여기 보면 데이터 막대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식 스타일을 누르면 데이터 막대가 있어요. 그리고 종류는 백분위수가 나온 적이 있어요. 백분위수. 10%부터 90% 이내에 든 데이터에 대해서 채우기를 나중에 할 거지만 글라데이션 채우기를 해서 노란색으로 넣어라. 그러면 백분위수 10이고요. 백분위수 90. 기본값 이렇게 되거든요. 이 수치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채우기는 글라데이션 채우기인데요. 색깔은 노랑으로 하시. 노랑. 확인 눌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백분위수가 뭐냐면 원래는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퍼센트리라는 함수가 있어요. 제가 안에서 이만처럼 나오죠. 퍼센트리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뭐냐면 이 범위 안에서 콤마 해당 백분율인 퍼센트 안에 드는 숫자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에 드는 수치는 얼마냐? 38이거든요. 백분위서 쉽게 말하면 그거와 똑같아요. 전국 상위 수능 1%에 해당되는 숫자, 점수. 뭐 399점이죠. 전국 수능 2%죠. 뭐 로스코로 가겠죠. 방금 의대나 가면. 그때 그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에 해당되는 숫자는 38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여러분들 범위를 이렇게 다시 해봤어요. 요 범위에서 90%는 숫자는 뭐냐면 80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해서 데이터 막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30 왜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나는 색깔이 안 들어갔죠? 그게 퍼센틸리라는 함수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함수예요. 예전에 나왔어요. 일반 함수였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백분위수는 그런 개념이고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두 번째는 아이콘 집합인데 삼색 신호등을 넣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위 잡고 조건부 서식 가서 데이터 막 말고 세규칙. 여기 보면 항상 이걸로 써야 됩니다. 서식 스타일은 여러분들 여기에 아이콘 집합이 있죠. 아이콘 집합. 삼색 신호등 올리면 야가 삼색 신호등이에요. 그리고 녹색은 예를 들어서 90, 80 이상이 날까요? 80 이상의 값에 대해서 요 아이콘을 숫자 앞에 넣어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백분율 아닙니까? 얘를 숫자로 바꿔. 80 치면 되죠. 80 이상 값에 대해서는 아이콘이 숫자 앞에 들어가요. 두 번째는 70 이상은 노란색, 70 이상. 70 이상이라면 70 이상은 노란색. 그 외에는 알아서 미만되죠. 빨간색 신호등인데 요거 잠시 늘려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테두리가 있느냐 이거 그냥 빨간색 원을 넣으시오. 근데 이 빨간색 원은 좀 더 신기한 게 여기 보면 동그란 빨간색이 있죠? 여기 올렸더만은 빨간색 원이고요. 그럼 초록색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초록색은 녹색 원입니다. 녹색 원이죠. 근데 빨간색 원은 테두리가 있는 빨간색 원은 요거고요. 이 말이 없고 그냥 빨간색 원을 넣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보이죠. 이거나 이거나
똑같이 여기 올려볼까? 네 번째. 그러면 얘는 빨간색 원입니다. 그냥. 요걸로 바꾼다는 거죠.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 시험 잘 이제 안 나온다 보면 돼. 있었다는 거 말씀드려요. 확인. 그럼 숫자 앞에 들어갑니까? 여기 이제 메이커 기록자가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안 나옵니다. 제가 전화해서 내라하지 말았게. 음. 이게 나올 리가 없죠. 이것은 2000년 기출인가? 좀 됐어요. 그때 그 이후로부터 2021년 사라졌어요. 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책은 떴고, 여러분 본격적으로 프린트물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책 안 갖고 오셔야 돼요. 액세스 하기 전까지는.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 봅니다. 사용자 정의 폼부터는 프린트물까지 할 건데요. 책에 있는 사용자 정의 폼 약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건 시간만 소비됩니다. 자, 여러분들 18페이지 봅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의 마지막 기타 작업 문제 사용자 정의 폼입니다. 이거 닫고 오늘은 개념 설명을 마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파일 가서 열기 찾아보기 이제는 책 소스가 아니고요. 로컬 디스크시로 가셔가지고 엑셀 교재 기출 보충 자료 실습 파일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에 사용자 정의 폼 1을 한번 열어볼까요? 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사용자 정의 폼은 총 3문항 5점 1번 문항, 3번 문항을 맞출 거고요. 2번 문항은 패스 넘어갈 겁니다. 추가 코딩, 검색 코딩인데 이것은 여러분들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 이거 하다 보면 함수할 시간이 모자랍니다. 어, 45분 시험이거든요. 근데 뭐 이것은 제 홈페이지 올려놨어요. 코딩법을 올려놨는데 참조하시고 이 에너지를 배열 수식으로 다 쏟습니다. 역시 다 맞춰야 되거든요. 1번과 3번을 타겟으로 잡고 자, 제일 처음 여러분들 우리가 1번 문제의 코딩은 엑셀 화면에 명령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을 표시하는 거든요. 폼이 뜨는 거. 기본 코딩,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초기화 코딩에서 목록 표시하는 코딩.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출제에서. 여기서 알파가 들어요. 그 알파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초기화 코딩 안에서 특정 컨트롤 확인란이나 옵션 단축값이 기본적으로 선택되도록 하는 코딩. 그 다음에 텍 상자의 현재 날짜나 연도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컨트롤 텍 상자 주로 숫자가 기본적으로 어떤 값을 표시하나. 폼이 떴을 때. 그 다음에 텍 상자의 현재 시간을 표시하라.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맞추면 5점. 5점이고요. 그 다음 3번 코딩은 닫기, 폼 종료 버튼, 닫기, 뭐 이름은 명칭은 똑같은데 뭐 종료나 닫기나 같은 말이죠. 이름이 이제 달라서 그렇지. 폼 종료 버튼을 누르면 폼이 닫히는 건데 그냥 닫히는 게 아니고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그 박스 안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폼이 닫히는 거예요. 여기 기본 코드로 나옵니다. 시험에서. 우리 프린트물에도 지금 메시지 박스가 돼 있죠. 이 기본 나온다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야를 추가해서 나왔는데 예전에 요거만 기본으로 나 폼 닫기. 근데 야는 박스 띄우고 닫는 게 기본으로 바뀌어버렸어. 자, 그리고 추가적 문제는 특정 셀 주소에 메시지 내용이 표시되고 글꼴 속성을 바꾸는 거. 폼이 닫히면서 이 들어가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요것은 폼하고 관련 없지만은 특정 시트 안에 가서 데이터를 변경하면 체인지 이벤트거든요. 해당 입력했던 그 셀의 글꼴이 바뀌는 거예요. 속성이.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의 메시지 부분에 요건 저건 데이터 한 개 입력돼 있잖아요. 요 입력한 개수가 메시지 내용으로 나옵니다. 한 건 입력 이런 식으로. 그 개수를
표시하는 코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조금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줄 아시면 10점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 들어가는 경로 알아보면요. 우리가 이 명령 버튼에 코드를 짜기 위해서는 개발 로고 탭에 가서 디자인 모드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왜? 그냥 버튼, 야, 왜 뜨지? 야, 혹시 눌리면, 뜨면 안 되는데. 여러분, 눌리면 뭐 폼이 뜹니까? 안 뜨죠? 잠시만요. 제가 딴 거 열은 것 같습니다. 뜰 이유가 없는데. 자, 요거 제가 잠시 앞반에 설명한다고 제가 딴 거 새로운 거 읽었습니다. 요거 읽었죠. 자, 이거 늘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가 뭐냐면 사건이거든요. 이 명령 버튼을 딱 눌렸을 때 코드 짝등이 실행되는 겁니다. 이 클릭식 이벤트예요. 나를 건드렸다 이거죠. 클릭. 그러면 코드 짝등이 실행됩니다. 그럼 이 명령 버튼에 코드 짜기 위해서 이걸 누리는 겁니다. 아무 코드가 안 짜지거든요. 그러면 디자인 모드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명령 버튼을 선택돼요. 원래는 우클릭해서 코드 보기가 하면 되지만 좀 빠른 방법은 더블 클릭, 따닥. 야가 여러분들 비주얼 베이직 에디트 창입니다. VB 창이거든요. 여기 이벤트, 이 명령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그러면 코드 짰던 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코드. 그래서 여러분들 요 안에 엔터 좀 쳐놓고 여기 커서 모양새를 보세요. 얇은 더하기 아닙니까? 요거 여러분들 인설트라는 키가 있는데요. 딜리트 키 위에 인설트 누르면요. 굵죠? 이 상태에서 코드 짜면 지하잖아. 이 상태는 수정 상태. 다시 인설트 키 눌리면 얇죠?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설트 키 눌릴 이유가 없잖아요. 있습니다. 코드 짜다 보면 이 손가락이 인설트 키를 건드릴 때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내가 안 눌려도 눌린 경우가 또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얇은 상태에서 가, 나, 다 집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코드 짤 때 띄어쓰기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가와 나 사이에 이 코드라 보고 가와 나의 명령과 명령 사이에 띄어쓰기 할 경우가 생기는데 스페이스바 눌리면 띄어지죠. 얇은 상태는. 다시 앞으로 붙이고 인설트 키 눌리면 붉은 상태입니다. 그때 모르고 스페이스바 눌려보세요. 찌어지죠. 코드 계속 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거든요. 그럴 때는 인설트 키 누르면 얇아지죠. 요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주변 거 설명을 하고 코드 잘 뜹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게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라는 요 창 이름 있죠? 야가 프로젝트 탐색기 창입니다. 개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체 수정 간에 여러 가지 컨트롤이 만들어지겠죠? 그에 대한 속성을 볼 때는 여 밑에 속성 창. 그럼 학원에서는 이게 딱 잘 나와 있잖아요. 시험장 감야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전수험생이 닫고 퇴실할 수도 있잖아. 그게 남아 있거든요.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 후고 X 해볼까? X. 야도 X. 그럼 들어갔더니 이렇게 딱 뜨더라 이거죠. 자기 PC가. 분명히 프로젝트 탐색창도 있어야 되고 속속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뭘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면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 아이콘이 있거든. 아이콘. 여기 요거. 두 번째 아이콘이 프로젝트 탐색기를 표시하는 아이콘이에요. 올리면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눌리면 표시가 돼요. 없던기. 속성창은 세 번째 겁니다. 야, 속성창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총 같은 모양. 종이 뭐 잡고 있죠. 이거 눌리면 속성창. 그리고 여기 너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경계선에서 제목, 속성, 제목 표시줄 경계선에서 마우스로 두면 이렇게 크기 줄여 요런 마우스 바뀌죠? 밑에 좀 당깁니다. 5월 정도. 요렇게 세팅해놔요. 음. 요거부터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폼을 한번 띄우는 거 해보고 저장하고 마칠 건데요. 폼 표시 코딩은 여러분들 폼 이름 점 쇼거든요. 요거 지금 칠할 수가 아닙니다. 첫 번째 외워야 될 거. 야는 개체 이름이고 야는 속성입니다. 개체와 속성을 구분하는 구분자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조로 폼을 보여주다, 띄우겠다 이거죠. 표시하겠다 이거죠. 그럼 폼 이름은 프린트 보시면 도서 등록 폼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 이름이 폼 이름이에요. 도서 등록점 치면 속성을 선택한 창이 뜹니다. 그때 쇼 좀 외워놓으세요. 뭐 쉬운 거니까. SHOW, 쇼 보여주겠다 이거죠. 엔터. 그리고 나서 코드를 이제 짰다고 치고요. 딴 거도 이제 요 비백 창을 빠져나오는 방법. 요 한 개만 치겠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닫기 요 제일 위에 닫는 X 있죠. 안에 X 말고 혹은 파일 가서 엑셀로 돌아가기 눌러되고요. 근데 닫기 창이 제일 편해요. 제일 위에 X. 그러면 비배 창이 닫히겠죠. 확인할 때는 디자인 모드 활성화되어 있으면 실행할 수가 없거든요. 야를 해제합니다. 클릭해서. 그리고 눌려볼까요? 홈이 뜹니까? 여기 이제 기본 스타트 들어가는 거예요. 음. 오늘은 오늘 다시 할 건데요. 오늘은 들어가는 경로하고 주의할 점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이거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뭐만 갖고 오면 돼요? 프린터로 갖고 오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